이 자식이 내 아들 좋아하는 여자 아버지라고 좋게 대우해줬더니만 이게 분수를 모르고 머리끝까지 오르려 해. 독고탁, 넌 안 되겠다. 내가 신라주조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공개사과 기자회견을 시킨 한동석에 대한 안갚음으로 마광숙을 세기의 악녀로 만들어버리는 독고탁의 만행과 마광숙을 지키기 위해 독고탁의 신라주조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한동석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한도 없는 신용카드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대사 듣고 마광숙이 너무나 부러웠답니다. 세상에 특급 호텔 회장님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다니요. 공주실 말처럼 마광숙 인생에 벼뜰 날만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기는 한동석을 호텔 회장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석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기에 마광숙은 한동석의 고백을 듣고 일부러 멀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심지어 한동석이 신라주조 회장과 단판을 짓고 술도가를 찾아와도 도망가 버리겠죠. 한동석은 그런 마광숙의 애같은 짓에 언짢아 하기는커녕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바라볼 겁니다. 호라비 가슴이 솜사탕 마냥 살살 녹아내려오게 될 테죠. 얼마나 귀엽겠어요? 쉰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고백받은 남자 얼굴 보기 민망하다고 쏙쏙 숨어버리니 15년간 여자를 만나지 않은 한동석에게는 마광숙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만큼 귀엽고 예뻐 보일 겁니다. 골든캐슬 댄스 동아리 발표회장에서 만날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한동석의 얼굴을 보고 도망갈 구멍만 찾기 바쁜 마광숙을 발견하고는 광대가 올라가도록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일이 떠올랐던지 얼굴이 빨개지며 손부채질을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마광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소년의 소녀 하고 미소 짓는 한동석. 그래서 자신이 먼저 마광숙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마 대표,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그날 이후 연락도 안 받으셔서 걱정했는데.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란 마광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고 물었고 한동석은 자연스럽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야 공연 보러 왔죠. 골든캐슬 댄스 동아리 발표회. 아는 은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격려차 들렀습니다. 그나저나 마 대표, 왜 제 연락 안 받아요? 연락요? 아, 그게 제가 요즘 바쁘기도 하고 술도 만들어야 하고 당황했던지 얼버무리며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광숙을 보고 한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마 대표 계속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솔직히 꽤 걱정했었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아 맞다, 엄마 어디 있지? 그럼 회장님 재미있게 보고 가세요. 저는 엄마랑 같이 공연 봐야 해서 그럼 이만. 하고 얼른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갑자기 공주실이 다가와 한동석에게 반갑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한 회장님, 여기서 다 뵙네요. 회장님도 댄스 동호회 발표회 때문에 오셨구나. 혼자 오셨어요? 다른 분 없으면 우리 자리로 와요. 아는 사이끼리 떨어져 앉아있는 것보다 함께 앉아있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 광수가? 광숙은 엄마 제발하고 눈빛으로 호소했지만 공주실은 못 본 척 시침을 뚝 떼곤 생글거리며 한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딸 마광숙을 보며 속으로 혀를 끌끌 차고 생각했죠. 어휴, 저 곰 같은 기집애. 한 회장이 겨우 골든캐슬 댄스 발표회 하나 보러 오겠다고 여길 왔겠어?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딸아. 걸어다니는 로또가 너 좋다고 온 건데 그걸 그대로 보내려고? 엄마는 그 꼴 못 본다. 네 새 남자는 엄마가 제대로 만들어줄게. 사실 공주실은 멀리서 한동석과 마광숙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순간 바로 이거다 하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그 바쁜 한동석이 하필 이 장소에 나타난 건 아무래도 딸 광숙을 보러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였죠. 공주실은 이때야말로 이 둘을 확 땡겨놓을 기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공주실의 행동에 광숙만 얼굴이 화끈거려 엄마 회장님한테 왜 이래 하고 급하게 둘러댔지만 한동석은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넉살 좋은 웃음으로 공주실에게 대답했죠. 그럼 사양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겠습니다. 잘 됐네요. 처음 혼자 오는 거라 어색할 뻔했는데 덕분에 재미있게 있다 가게 됐습니다. 졸지에 둘 사이에 낀 마광숙만 울상이 된 얼굴로 한동석을 끌어들인 공주실을 노려보았죠. 그렇게 댄스 동호회 공연이 펼쳐지고 서로가 하하호호 웃으며 공연을 즐겨보던 와중 마광숙은 홀로 공연이 아닌 한동석의 옆모습에만 시선이 갔습니다. 계속 한동석이 자기에게 했던 고백만 생각났죠.
그런 마광숙의 모습을 공주실 또한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조만간 진짜 결혼 날짜 잡겠구나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 생각은 공연이 끝난 뒤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한동석을 보고 미래의 사윗감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자기 어깨가 으쓱 올라왔죠. 술도 한 잔 들어가니 기분도 한층 더 올라왔고 은근히 자기를 무시하는 골든캣을 여자들도 짜증나고 그래서 공주실은 생각으로만 끝나야 할 말들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한혜짱을 어떻게 아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공주실은 흥이 난 표정으로 대답했죠. 우리 딸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 그럼 공여사 딸이랑 한 회장님이랑 사귀는 사이예요?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이 비밀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알죠? 하지만 그 비밀은 솜털 마냥 여기저기 퍼지게 되었고 마치 불붙은 도화선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마광숙이며 시동생들까지 한 회장과 마광숙이 서로 사귄다는 소문을 다 들어버린 것이죠. 마광숙은 안 그래도 한동석 얼굴 보기도 민망한데 엄마 공주실까지 나서서 소문을 만들었으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동생들도 묻지는 않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마광숙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했고요. 그건 술도가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라주조 독고탁 또한 마광숙과 한동석이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과연 이게 사실인지 너무나 궁금해했죠. 안 그래도 파혼을 들먹이는 한동석의 협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개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날 억지로 고개를 숙였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죠. 독고탁은 그때 일을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왔습니다. 그럼 겨우 마광숙 하나 지키겠다고 나한테 사과를 요구한 거였어? 내가 지 사돈 될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공개적으로 나를 망신시켰다니. 그래 한동석, 너도 당해봐라. 난 내가 당한 만큼 꼭 돌려주는 스타일이거든. 독고탁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누르고는 전화기를 들어 묵은 쌀 이슈를 터뜨렸던 방송국 PD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PD 양반. 내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서 말이야. LX 호텔 한동석 회장이랑 연문설로 엮인 여자 말인데 그게 참 뒤가 더러워. 더럽다니요? 자세하게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기 속 PD의 음성은 대박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 들떠 있었고 독고탁은 그 목소리에 야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여자한테 죽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결혼한 지 딱 열흘 만에 사고로 죽었어. 둘이 말이 좋아 부부였지. 실제로 상권 열흘도 안 됐더군. 이상하지 않나? 요즘 세상에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더구나 신혼인데 남편이 죽었으면 보통 남편 재산단은 아니더라도 시동생들한테 어느 정도 나눠주지 않나? 이 여자는 그런 것도 없었어. 전부 다 자기가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지. 집이며 술도가까지 전부 다 자기 명의로 돌려놨어. 그 말에 PD는 숨을 들이마시며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말 다 사실이냐 물었고 독고탁은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죠. 당연하지. 내가 동종업계 사람들 대부분 다 알지 않나? 마광숙 그 여자, 업계에서는 꽃뱀으로 소문이 날 만큼 난 여자야. 듣기로는 죽은 남편보다 죽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술도가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 술도가 때문에 결혼했다는 소문도 있었어. 그런 여자가 호텔 회장한테 달라붙었다는 게 뭐겠나? 딱 봐도 돈 아니겠어? 한동석 회장, 아무리 15년 동안 수절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뒷소문이 더러운 여자랑 그런 연문설이 날 수 있겠어.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시지. 그러니 내가 안 나설 수가 있겠나? 한동석 회장님에게 그런 여우 같은 여자 더 못 달라붙게 기사 하나 이쁘게 만들어서 한번 방영해봐. 사례는 저번보다 더 쳐서 넣어드릴게. PD는 잔뜩 신난 목소리로 당장 준비하겠다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렇게 독고탁의 지저분한 안갚음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했습니다. 독고탁의 말대로 마광숙에 대한 낯뜨거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자극적인 기사들에 이어 전 남편이었던 오장수의 교통사고가 마광숙이 사주한 짓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안 그래도 술도가 일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마광숙은 한동석과의 연문설에 이어 말도 안 되는 소문들 때문에 몸져눕게 되었고 마광숙에 대한 진실을 다 알고 있던 한동석은 이 말도 안 되는 기사와 이야기들이 모두 독고탁이 지어낸 소문이라는 것을 알고 제대로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 자식이 내 아들 좋아하는 여자 아버지라고 좋게 대우해줬더니만 이게 분수를 모르고 머리끝까지 오르려 해. 독고탁, 넌 안 되겠다. 내가 신라주조가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는 재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